(2025년 9월 4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정확히 69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스라엘 인질 251명이 하마스에 의해서 가자지구로 끌려간 지 정확히 700일째 되는 날이 되는 셈이죠. 결코 짧지 않은 700일, 특히 어둠 속에서 극악의 환경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언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의 700일은 어쩌면은 7년 또는 70년보다도 더 길고 끔찍한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하마스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인질들 50여 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그 근본적인 것은 자세히 분석하고 취재하고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사, 기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와 자격과 의무를 오히려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쏟아붓고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서 쓰레기 기사를 오늘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단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와 쓰레기라는 단어를 합쳐서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기사, 기레기가 넘치는 세상에서 오직 외롭게 한 줄기 꽃으로 피어나서 진실만을 전하는 우리 이유진 PD와 함께 진실된 뉴스를 전해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외롭게 피어난 한 줄기 꽃이라고 그랬는데 괜찮습니까, 표현이? 네. 예. 무슨 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피어난 꽃, 예, 시든 꽃이 아니고. 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후티 총리하고 고위급 인사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모두 제거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총리하고 고위급 인사들이 한꺼번에 이 냄비 속에 다 그냥 들어가서 이 몰살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 28일에 후티 지도부가 예멘 수도 사나이에 있는 아파트에 모여서 후티 최고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 후티의 녹화 연설을 시청하고 있던 시점에 이스라엘군이 정보기관을 통해 이제 받은 실시간 정보로 그들의 회동 정보를 확보한 것이고요. 이스라엘군이 몇 시간 만에 신속히 그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습으로 후티 총리 아흐마드 갈리브 알 라하위와 고위 인사 12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번 공격은 후티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첫 정밀 타격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중해상작전 이후로 최고위급 인사가 사망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하고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녹화된 영상 연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시청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알고, 그러니까 그 후티 반군 안에도 이스라엘이 끈앞에 있는 거예요. 모사드가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은 휴민트를 이용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후티 반군을 2,0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군 정보 당국이 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총리 아흐마드 갈리브 알 라하위, 야, 이 이름 참 어려운데 총리래요. 근데 나는 이 테러 집단에 총리가 있다라는 게 참 특이한데 이게 진짜 총리가 맞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후티 총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게 예멘에는 예멘 총리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에도 이렇게 예멘의 총리라고 오기재하거나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후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식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후티라는 이 테러 조직의 지도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그마저도 이번에 사망한 이 후티 총리 아흐마드 갈리브 알 라하위는 후티 지도부의 핵심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수아비 역할을 했을 뿐이었고요. 사실상 지도자는 부총리 모하메드 모프타였습니다. 이번에 이 허수아비 역할을 하던 총리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 부총리였던 실세였던 이 부총리가 총리 역할을 이제 대신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테러 조직이니까 부총리도 부총리라고 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총리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들으면 기분 나쁘죠.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나하고 같은 급으로 총리라고 부를 수 있느냐. 다르죠, 분명히. 그나저나 지금 뭐 어찌됐든 바지 사장이 아니라 바지 총리.
제거되고 고위급까지 한꺼번에 이제 제거되니까 지금 뭐 후티 반군 지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난 월요일에 사망한 후티 고위 관리자들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가장 큰 모스크에서 열렸고요. 수천 명의 애도자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은 위대하다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죽음을, 이슬람에게는 승리를 이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임시 수장이 된 모하메드 모프타도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날 모인 모두가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군이 요즘 전과가 좋아요. 계속 뭐 승승장구 승리하고 있는데 하마스 대변인도 이번에 제거했다고 해요. 사실 이 하마스 대변인 어떤 인물인지 그동안 베일에 쌓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제거가 됐습니까? 네, 일단 이번에 이스라엘이 제거한 이 하마스 대변인은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베이다로 별칭이 가면을 쓴 남자인데요. 그동안 하마스 선전 영상에서 줄곧 봐왔었던 빨간 캐피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바로 그 인물입니다. 저 인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오베이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수년간 고군분투를 해왔었는데요. 이미 오베이다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군이 2023년 하마스의 기습공격 작전 직후에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부 오베이다의 실제 이름은 후다이파 알칼루트로 수십 년 동안 마스크 뒤에 얼굴을 감춰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신베트와 군 정보국이 사전 정보망을 통해서 이 오베이다의 은신처를 파악한 것이고요. 가자지구 리말 지역의 한 건물을 표적으로 해서 정밀 타격한 것입니다. 이 해당 공습으로 아부 오베이다가 제거되었고 이제 아무래도 꽤 많은 추종 세력을 거느리고 있던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오베이다의 원래 이름이 후베이다군요. 후베이다. 그러니까 다 그러다 죄다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썰어가지고. 네. 지금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주 대규모 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지금 대규모 대피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대피를 시킵니까? 이제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에 따라서 이미 수만 명의 가자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한 건데요. 근데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고요. 국제기구, 적십자 같은 이런 국제기구들은 대규모 대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자 남부도 현재 수용 여력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러다 죄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야 이 오베이다, 후베이다 이름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이 먹으면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기억력을 자꾸 되살려야 됩니다. 좀 썰렁해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외우세요 그렇게. 그러다 죄다 죽는다 오베이다. 네. 자 그런가 하면 2023년 10월 7일 테러에 직접 가담했던 이 테러리스트들도 요즘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주 계속 지금 잡아 족치고 있어요. 또 하마스가 팠던 지하 터널도 이번에 큰 걸 아마 대규모 터널을 발견해서 파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IDF의 크피르 여단은 지난 3개월간 가자 남북 한 유니스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작전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공군과 협력해서 이번에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직접 대면해서 사살했다고 하는데 이 중 일부는 10월 7일 학살에 가담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군은 야할론 부대와도 협력해서 약 8k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을 파괴했고요. 와우. 하마스의 군사시설과 대량의 무기를 파괴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작전의 중심에는 마게노즈 회랑이 있습니다. 이 마게노즈 회랑은 길이가 15km 되는 회랑으로 칸 유니스를 동서로 절단해서 하마스의 남북 연결선을 끊어놓은 그 회랑인데요. 단순한 통로 확보를 넘어서 이 회랑을 거점으로 지하 터널 수색과 그리고 테러리스트 제거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신나게 터뜨리네요. 저 불꽃놀이 보는 것보다 더 통쾌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달 정도 이제 지나면 10월 7일 2023년 하마스가 저질렀던 그 대학살 2주기가 다가와요. 2년 전에 바로 그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옆에 있는 유대인 마을에 와서 저질렀던 끔찍한 장면이 이번에 공개됐다 그러는데 그 영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들 그냥 너무 안타깝고 슬퍼하고 굉장히 마음에 그 고통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상이길래 그렇습니까? 일단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 남부 네티브 하하사라라는 유대인 마을의 한 가정집을 하마스가 공격한 영상인데요. 그날 남편과 큰 아들을 잃은 이 사빈 타사가 영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집 뒷마당에 있는 방공호로 들어가는데 하마스가 이제 그 방공호 안에다가 수류탄을 던져서 터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시신이 이렇게 딱 바닥에 떨어지고 아이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이 아이들을 끌고 부엌에다가 데려다 놓는데 이때 아이들은 눈앞에서 아빠를 잃고 이제 울부짖다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지금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 지하 대피소 같은 데로 피했어요. 다른 각도에서 이제 찍은 화면이네요. 그리고 이제 지하실 같은 데로 이제 대피를 했는데 이때 하마스가 저기다 지금 폭탄을 집어넣는군요. 그래서 터졌어요. 그 아버지가 설명을 좀. 아버지는 이미 쓰러졌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마스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아버지는 이미 사망을 한 거죠? 네, 아버지는 지금 사망을 했고 지금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실 겁니다. 미안해. 지금 몸이 여기저기 수류탄을 터지니까 안 들려, 안 들려. 네. 두 아이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뒤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아이가 동생인 것 같고 서서 돌아다니는 아이가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구나. 네, 지금 상황이 계속 이제 아이들이 울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마스가 지금 냉장고 문을 여네요. 네. 어떻게 그러면 집에 CCTV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저런 끔찍한 장면들이 다 고스란히 녹화가 됐어요. 지금 이제 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눈 보이냐? 동생은 앞이 안 보이나 봐요? 네, 지금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바로 앞에서 수류탄이 터졌으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두 아이들을 뒤로 밀고 아버지가 그 폭탄을 맞아서 아버지는 사망을 했고 그래도 어쨌든 폭발음으로 아이들의 그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에 가고 싶고 이제 계속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막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영상 속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잃고선 패닉에 빠졌는데 좀 충격적인 거는 그 와중에 하마스가 들어와서 뭐 주스 마실래? 와인 마실래? 뭐 이렇게 권하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결국 뭐 귀 안 들리고 뭐 눈 아프고 이러다가 엄마 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갔는데 어머니 사빈 타사의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큰아들은 결국 하마스에 의해서 살해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큰아들이어서 이 살해되는 장면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네. 그 엄마는 그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엄마가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버지도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군요.
정말 끔찍하네요. 예, 끔찍하고. 자, 이게 사실은 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일자죠.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이 조직이 있어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국경 없는 기자회하고 아바지라고 하는 단체가 국제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캠페인을 시작한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캠페인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 RSF가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가자 지구에서 언론인 210명 이상이 희생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국제 미디어 캠페인을 벌인 것인데요. 언론사들의 신문 일면과 방송에서 블랙 화면을 송출하거나 혹은 블랙 화면과 문구를 함께 송출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계속 기자를 살해한다면 당신에게 뉴스를 전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구를 송출을 한 것이고요. 해당 반이스라엘 캠페인에는 세계 최초로 무려 250개 이상의 언론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는 한국 언론사 미디어 투데이도 포함이 됩니다. 자, 210명의 언론인이 죽었다라는 거는 그 2023년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그 진행된 그 전쟁 때문에 죽은 팔레스타인 아랍 언론인이 210명 죽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에 와가지고 1,400여 명에게 총을 쏘고 불을 질러서 다치게 하고 1,200명을 죽였어요. 이 얘기는 왜 안 하고 210명 죽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슨 단체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죽었다라고 하는 210명의 언론인들 중에 문제는 물론 그 중에 진짜 기자도 있겠지만 앞서서 제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 기자 그리고 기자 행세하는 하마스 대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RSF는 언론인 보호위원회 CPJ의 수치를 기반으로 가자지구 사망자 명단과 수치를 산출했다라고 하는데 영국의 탐사기자 데이비드 콜리어는 이 하마스가 참고했다던 CPJ 언론인 명단이 사실상 하마스가 작성한 명단을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콜리어의 보고 당시에 하마스가 발표한 사망한 언론인 명단은 107명에 달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언론인 수가 70명 정도인데 이 107명이라는 수치는 정말 터무니없는 수치인 것이죠. 반면 언론인 보호위원회 CPJ가 공개한 명단은 당시 약 60명에서 70명 정도였는데요. 콜리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명단의 이름들을 확인해 보니까 모두 하마스가 작성한 그 명단의 이름들과 같았던 겁니다. 콜리어는 SNS 계정을 통해서 명단을 추적했고요. 하마스 명단에 있었던 107명 중에 93%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CPJ 명단의 약 50%는 금지된 테러 조직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었고 그리고 약 27%는 애초에 언론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론인도 아니고 원래 기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테러리스트들이 포함이 됐다. 50%나 이 테러 조직에서 활동했던 인간들이 지금 프레스 조끼 입고 프레스 이 헬멧 쓰고 카메라만 두면 전부 다 기자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부 특히 이제 외무부의 반응은 굉장히 강경한데요. 250여 개 언론사가 동시에 뉴스 보도하는 걸 멈추고 이렇게 미디어 캠페인을 벌인 것에 대해서 언론의 가치와 다양성을 포기한 정치적 행동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해당 캠페인이 반이스라엘 정치 캠페인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또한 전 세계 언론이 가자 지구의 실제 상황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가 퍼뜨리는 이 거짓 선전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건 언론이 아니라 정치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길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이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창에다가 꽃 가을에 피는 꽃 그러면 이제 쭉 설명해주는 검색 엔진 같은 검색 사이트 같은 건데 이게 전 세계에 그 357개 언어로 서비스를 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지구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인류가 이 위키피디아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뭔가 이게 조작이 있다.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의혹을 갖고 조사를 시작했다라고는 하는데 위키피디아 도대체 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제 우선 위키피디아의 운영 방식부터 살펴보자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편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그리고 중립성과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원칙으로 하지만 바로 그 개방성과 익명성이 오히려 허점으로 작용했다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미국 의회 조사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편향 문제, 그리고 외국 세력의 정보 조작 개입 여부입니다. 먼저 반유대주의 감시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 ADL은 최소 30명의 위키피디아 편집자들이 조직적으로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인 내러티브를 삽입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부각되고 반대로 팔레스타인 측의 폭력이나 반유대주의 문제는 의도적으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혹은 친러시아 선전 개입인데요.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협의회 아틀란틱 카운실은 수천 개 항목에서 친러시아, 곧 크렘린과 연계된 세력이 친크렘린 메시지를 확산시켰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했고 실제로 친크렘린 매체가 출처로 활용된 그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미 의회가 위키미디어 재단의 내부 운영 문서 그리고 의심 계정의 활동 기록과 IP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위키미디어 재단은 그 요청을 접수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조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편집 논란이 아니라 글로벌 정보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는 이유는 위키피디아가 인공지능 모델들이 학습하는 가장 핵심되는 데이터 원천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챗 GPT가 참고하는 자료 중에 약 8%가 위키피디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 편향된 정보를 주입할 경우 AI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 여론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